네,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오늘 또 성투하셨나요? 사실 오늘 좀 성투하셨나요? 라는 좀 인사를 드리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시장이 어제 그리고 오늘 변동성이 컸는데, 자, 여러분, 그래도 중심 잃지 말고 어쨌든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투자 아니잖아요. 자신감 갖고 지금은 변동성에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덤비기보다는 살짝 좀 한 발 뒤로 빼서 관망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좀 시장이 좀 물량을 소화하고 또 다른 방향성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올해 중심이 됐던,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성장성이 명확한 2차전지 관련돼서 좀 알아볼 텐데, 그 중심에 있는 바로 기업 하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관련돼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공매도와의 전쟁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최근에 좀 LFP 관련돼서 좀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한번 팩트 체크 좀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LFP가 대세, 사실상 이게 3원계 배터리, NCM, NCA 등 3원계 배터리가 부족해요, 배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투트랙 전략이다. 지금 완성차 업체, 특히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면서 또 중국 쪽 배터리를 지금 좀 채택하면서 비중을 늘리면서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점유율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원계 배터리로는 점유율 늘리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요, 3원계 배터리는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배터리 부족. 그래서 슈퍼을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트랙, 그리고 사실상 LFP가 단거리적인 부분이 있죠. 주행거리가 짧아요.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주행거리가 짧아요. 그다음에 장거리 출력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3원계, 약간 고급화 전략,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상 완성차 업체에서도 기술적이라든지 좀 좋은 배터리를 원하면 3원계죠.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최근에 양극재 관련돼서 좀 증가를 하고 다시금 수출 관련돼서 수폭재 증가세로 좀 돌아섰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려고 왔어요. 4월부터 실질적으로 좀 고점 상반기 때 형성하고 나서 쭉 빠지다가 최근에 좀 소폭 증가를 추세로 다시 턴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해볼 만한 팩트 체크 중 하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물론 뭐 판가 관련된 거는 좀 하락을 하였고, 사실상 지금 이렇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공매도도 뭐 엄청나게 치고 막 긍정적 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악의적인 기사만 대놓고 때리는 거는 어쨌든 3분기 실적이요, 뭐 판가 하락이라든지 그런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때 오히려 실적 확인이 되면은 재차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공매도 때릴 거 엄청 때려놓고 주가 눌릴 거 눌린 대로 눌려놓은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걸 좀 달성하고 나서 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하나 뭐 KBA 쪽에서 참 웃기죠. 무슨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이런 인버스 상품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출시 이후에 2차전지 탑 10 애들이 많이 좀 빠지기도 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뭐 상품성을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뭐 이익 구조, 어떤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챙기기 위해서는 뭐 성공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러한 초고 성장이 명확한 거에 대한 상품을 내놨을 때, 그리고 또 KB 관련돼서 전기차에 대한 거는 좀 장기 투자가 많은데, 이거를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 교란을 좀 만들기 위한 부분, 뭐 개인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후 좀 봐야 알 것 같고, 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지금 LFP, 이게 삼성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온 건데 좀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과연 LFP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 차지할까? 향후에서는 뭐 향후 지금 당장, 그러니까 LFP가 사실 중국에서 미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CATL이 파라나나, 그다음에 매출적인 부분에서 LFP가 차지하는 거는 한 자릿수예요. 대부분의 이들도 3원계인데
그런데 약간 기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죠. 이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를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게 좀 팩트인데 지금 구반반까지도 갔죠. SK온에서 이제 곧 나오고 이거 양극재를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은요 벤츠에 사실 21년 화재 많이 났죠. 벤츠가 아니라 지금 중국 쪽에서 NCA랑 그 파란하는 3원계를 했을 때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못 따라와요. 우리 좀 고출력, 그다음에 주행거리 증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요 엄청나게 이 전기차에 대한 거를 밀어줬죠. 자국에 대해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LFP 탑재 비중이 23년 3월 기준 36%를 차지하고 있다. 신차 중 글로벌 EV. 근데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6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부분이 중국이고 유럽은 3%에 불과하고, 중국 시장을 보면 미국은 아직 뭐 개화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년 1월 시점에서 LFP 탑재 비중은 5%도 안 됐으나 21년 32%, 이러네 지난해부터 60%. 그러니까 2년간 중국에서 엄청나게 밀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배경이 좀 따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측면에서 지금 또 하나 제가 좀 갖고 온 자료가 요거예요. 지금 그 유진에서 좀 정리가 된 것 중 하나인데, 자, LFP 배터리 채택 현황 계획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GM, 테슬라 마스터 플랜 3를 통해 LFP 배터리 확대 채용인데, 요거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보면은 점유율,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낮추고,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테슬라 Y 지금 차 구매하는 사람들의 가장 고민이 뭡니까? 산타페 신형, 그 다음에 뉴 소렌토제, 그리고 테슬라 Y. 사실 이 테슬라 Y LFP 탑재 안 되면 한 8천만원 선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테슬라 Y는 5천만원 선입니다. 산타페가 프로 파면 한 6천, 5천 후반 6천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고민할 만하죠.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LFP 배터리 활용에 따른 이제 점유율에 대한 점유율 확대 를 목표로 가는 거고. 자, 그럼 GM의 LFP 기술력 가진 스타트업 미트라캠의 투자, 이거를 왜 투자했는지를 적어야죠. 같이 증권사에서 나온 거라면은 요거는 하나는 같이 풀로 적어줘야죠. 그쵸? 왜 그랬냐, 이거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GM LFP 기술력 가진 스타트업 미트라캠의 투자라는 건데, 자, 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얼티움셀즈잖아요. LG 엔솔, 그쵸? GM과의 합작사면은 보시면은 GM이 리튬 LFP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보려고는 어쨌든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GM과 LG 엔솔의 합작법인이 얼티움셀즈 배터리 생산에, 결국에는 LG 엔솔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LMFP, 망간이 투자 이게 지금 추가된 게, 이게 지금 CATL에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망간 추가된 게. 이거에 대한 배터리에 사용되는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 배터리 3사 주기업으로 하는 NCM 배터리와 비교 원가가 저렴하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GM 미트라캠의 투자 목적은 자체적으로 LFP 배터리에 작전 전기차 배터리 분석된 목표인데, 그리고 여기서 미트라캠의 LMFP 배터리 기술은 GM이 2025년부터 생산 앞둔 얼티엄 배터리에 활용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여기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LG 엔솔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거를 배터리를 더 내재화할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같이 달아줘야죠. 팩트적인 부분으로. 그쵸? 충분히 오해를 올 만한 내용을 딱 축약해서 적어 놓은 건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포드, 올해 머스탱, 그 다음에 시작으로 2024년 F150 라이트닝에도 LFP 채택. 네, 요것도 보시면은 사실 포드 SK온 배터리를 다 활용을 해요. 근데 요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이제 성과가 좋아서 생산 대수도 좀 증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낮은 모델에 대한 LFP를 추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F150 라이트닝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좀 첨가하고자 좀 진행을 한 건데, 사실상 이거는 LFP도 어떻게 보면은 포드, 그냥 SK온이 최근에 인터 배터리에서 LF 그 파우치형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고려했을 때 이게 과연 LFP 채택인데 이게 그러면 이 LFP가 중국 CATL이라는 LFP냐에 대한 거죠. 그런 부분 하나 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음으로 이제 BMW 뉴클래스의 이제 저가형 모델들 LFP 배터리 채택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 나왔는데, 삼성 SDI의 고객사인 이제 BMW는 최근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뉴클래스의 원통형 배터리 탑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나왔냐? 저가형 모델들의 LFP 배터리 채택 예정. 삼성 SDI가 뉴클래스의 배터리를 탑재한다라고 했는데 원통형 4680인데 여기도 이렇게 좀 체크가 되죠. 근데 갑자기 여기 왜 뜬금없이 LFP 배터리 채택 예정이다 라는 거를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삼성도 지금 고성능 LFP 배터리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LFP에 대한 LFP 양극재 망간 추가한 것도 지금 에코프로빔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온 이제 삼성 SDI, NCA가 삼성 SDI가 좀 더 많아요. 근데 NCA가 좀 낮은 거기는 출력이 훨씬 높은데, 근데 NCM은 좀 더 이제 소폭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LFP 배터리가 간다고 해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오히려 지금 사실 봐봐요. LFP 배터리에 망간이 추가된 거면은 LFP보다 가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격이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LFP에 대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진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증가합니다. 근데 3원계 배터리는 이미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격 다운에 대한 거를 이제 또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수렴된다라고 하면은 투트랙에서도 결국에는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여러분이 판단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행거리가 높은 고출력이 있는 거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행거리가 짧고 출력적인 부분도 좀 낮은 배터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차이예요. 나중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폭스바겐은 고션의 체주가 있죠. 뭐 고션 얘기도 말 많은데, 폭스바겐은요 고션의 100%를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3사한테도 다 받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은 중국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스텔란티스, 현대차주로 다 이거 뭐 삼성이랑 같이 하고, 현대차그룹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LFP 가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KG 모빌리티의 선택지가 없어서 LFP 배터리를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요타 이거 찾아보세요. 없어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벤츠는요 여러분 이거 벤츠 혹시 뭐 이런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LFP를, 그러니까 LFP 채택이 떠나서 EQA, EQB 이런 것들, 그럼 EQS까지도 그랬나? 엄청난 할인 때렸어요, 벤츠가. 벤츠가 이렇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거를 할인을 그렇게 큰 폭으로 때리지 않는데 할인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됐고, 벤츠도 중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중국을 품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좀 LFP에 대해서 완전 뭐 친중 쪽으로 치우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LFP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NCM 3원계 9반반 이런 거 있잖아요. SK온에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한 번 나아간 것들, 그들은 못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LFP는요 할 수 있음에도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 수입차세는 이런 그런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건데,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LFP 관련된 거, 그리고 LFP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나아간 거에 대해서 또 격차를 벌릴 수 있을, 그냥 늦은 게 아니고요,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양극재, LFP 양극재 관련된 것들이 에코프로벤은 이런들이 뭐 국내 대표하는 포스코프체 이런 애들이 못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실적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적에 대한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 공매도 영향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랫단 매물대에 많이 몰려있는 부분 좀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딱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고, 또 하나 지금 에코프로 관련돼서, 자, 이게 FTS 라지캡, 그냥 스몰캡에서 이제 라지캡으로 가는 거,
이 기사가요 하나도 없어요. 에코프로 이제서야 그냥 MSCI라든지 뭐 6월 FTSE 뭐 그런 그냥 단순 지수 인덱스 편입에 관련된 거는 많았는데, 자 이게 지금 에코프로 FTS에 관련돼서 이렇게 딱 친 건데 이렇게 두 개, 세 개 있습니다. 세 개 대형주 승격 이게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또 봐야 될 거는 MSCI 그 정기 변경 8월 31일에 UBS 창고 통해서 한 9천억, 이거는 좀 다른 채널에서 봤을 텐데 9천억 가량 이제 공매도가 들어왔는데, 그 UBS가 이제 스위스 자본이니까 FTS에 아직 가면 그들도 또 담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오해 있는 게, 이게 뭐 개인이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에코프로라든지 5월부터 외국인이 만든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거래량이 떨어진 거는 그들이 지금 뭐 매물을 내놔서 매도를 해서 간 게 아니고 공매도가 나와서 거래감이 떨어졌으니까 공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거니까, 지금 오히려 더 명확해지게 좀 더 끌고 갈 만한 명분이 좀 더 하나씩 체크가 되는데, 보자고요. 어느 정도 좀 하반 경직 받으면서 또 다음 스텝을 밟아갈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지속적으로 뭐 이차전지 관련 노이즈가 많은데, 결국 지금 지수에 대한 반등은요, 어쨌든 에코프로라든지 배터리가 좀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에 관련돼서만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이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서 에코프로뿐 아니라 이차전지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좀 다뤄나가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에코프로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추가적으로 좀 부가적인 영상은 다음 편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